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충의 합반. 오늘 27강 진행할게요. 자, 오늘 27강하고 28강은 원진 귀문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원진 귀문은 지지의 형충의 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명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원진 귀문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엔 한 10에 9은 보시는 것 같은데, 한 10명에 1분 정도는 나는 원진 귀문 그런 거 안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형충의 합을 좀 넓게 확장을 하게 되면 원진과 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명리학 고서, 명리학 텍스트에는 이 원진 귀문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사실 이게 이제 무속이라든가 약간 비공식 서적들에서 원진 귀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명리학계에서 쓰여지기보다는 무속계에서 훨씬 더 원진 귀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명리계에서는 원진 귀문이라는 말을 안 쓰시는 분도 있다. 근데 조금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이 작용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글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원진이나 귀문이라는 말은 좀 많이 과장된 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 간의 관계에서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명칭을 짓는데, 대체로 옛날 분들이 명칭을 지을 때 뭐 이게 다양한 명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보면은 가장 좀 재수가 없어 보이고 좀 자극적인,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이름들을 좀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물어보신 그 파 같은 것도, 이 파라는 거는 뭐 계약을 할 때 뭐 같이 우리 계약서 쓰시고 일하시다가 뭐 둘 중에 서로 하기 싫어지면 그때 가서 계약 깹시다. 사실 이게 파거든요. 뭐 이상한가? 뭐 그래도 되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 물론 안 돼. 난 이 계약에 목숨을 걸 거야. 뭐 이런 분들한테는 파가 안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지금 부당한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나 그냥 계약 깨고 나 다른 소속사로 갈래요. 뭐 하려는 분한테는 당연히 파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파는 그 일종의 서로 내 사정이나 너의 사정에 의해서 서로의 그 생극 관계가 뭐 멀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통 파는 생에서 나타나는데, A가 B를 생하고 있는데 A 사정에 따라서 생이 안 될 수도 있다 같은 거잖아. 뭐 원산지 사항에 따라서 뭐 3개월간 제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파니까. 그러니까 사실 합리적인 거를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우리한테 형이나 파 같은 명칭이 있는 것. 이 원진 귀문도 사실 이게 명칭 자체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특히 원진이라는 말은 원망할 원자에 분노할 진자를 썼으니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분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원진 붙어 있으면 인생에 원망하고 분노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니까 이게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귀문은 뭡니까? 더 무서워요. 귀신이 문을 들락달락거린다는 지금 소리잖아. 옛날로 치자면 내 안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 뭐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귀신의 고칼 노릇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의 그 우주에 대한, 만물에 대한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귀신이 들락날락거린다 해서 이제 귀문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제 강의의 초점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그 옛날 분들이 과장해서 이름을 붙인 거에 내가 더 뻥을 쳐가지고 과장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명리 수업을 이제 저한테도 받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고 책을 통해서도 보시고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도 보실 수도 있는데,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명리 선생이, 명리가가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어리석으면 얼마든지 혹세무민할 수 있겠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원진기문 가르친다고 하면서 원진기문으로 패가망신한 사람 사주 찾아가지고, 아니야. 원진기문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아니라 패가망신한 사람 중에 원진기문 있는 사람 찾으면 돼. 패가망신한 사람 중에 원진기문 있는 거 찾아가지고 봐라. 원진기문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몇 살에 자살을 하고 몇 살에 사업이 망하고 뭐 몇 살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원진기문이 있으면 다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자살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아니, 그러지 않다고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좀 원 취지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주요한 점은 우리 같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원진기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잘 활용하냐고 소문이 날까? 우리는 활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요리 재료가 있는데 이 요리 재료로 요리를 하면 망칩니다. 이건 학원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이 요리 재료는 다루기가 좀 까다롭지만 잘만 다루면 천상의 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처음에 10대 번은 실수할 텐데 한 11번째부터는 될 거야. 뭐 그래서 뭐 보고에 독배기, 뭐 간장게장 비린내 안 나게 담그기, 뭐 젓갈로 음식 맛깔나게 멋내기, 뭐 3년 묵은 오모리 김치로 괜찮은 찌개 끓이기,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 다루기 힘든 음식들 많잖아요. 그 콩 삭혀가지고 만든 그 일본식 음식 뭐더라? 라또. 난 지금도 난 그 콩 음식은 적응이 안 돼요. 청국장 같은 경우도 좀만 잘못 다루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한 끗 차이야. 조금만 잘 다루면 정말 천상의 음식. 홍어 같은 것도 잘 다루면 천상의 음식, 조금만 잘못 다루면 진짜 화생방 음식.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는. 자, 이게 좀 다루기 까다로운 그 조합이다 정도로 보면 돼요. 까다로운 조합인데 잘 다루면 천상의 능력, 잘못 다루면 귀신의 고칼 노릇.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죠. 뭐 안 써도 돼.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주 잠깐 설명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주에 많이 붙어 있는 거는 나쁜 글자가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 글자이고 하다못해 안 써도 된다. 가급적이면 근데 그 사용량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된다. 아까 전에 그 제다신약으로 재성이 4개 있는 분은 30대 중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쉬어도 괜찮은 거야. 몇 년 더 쉬어도 돼. 아직 뭐 인생 90살까지 살 건데 더 일하면 되지 뭐 나중에라도. 한 인생 90살 살 거면 그러면 한 30년 쉬고 60년 일하면 되겠네. 아니면 저기 60년 일하고 30년 쉬어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자, 원진기문 27강 보겠습니다. 우선 원진귀문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린트로 제가 상세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진기문에는 조합이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실전사주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원진기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제가 다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첫째, 인목하고 연관된 인유원진, 인미기문. 묘목하고 연관된 묘신, 원진기문. 이 원진하고 기문이 함께 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동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음, 진토하고 연관된 진의 원진기문. 사화하고 연관된 사술 원진기문. 이 진해하고 사술은 천라지망에도 해당되죠. 다음은 추고 원진기문. 얘는 또 탕화라고 하는 또 독특한 분류로도 그래서 일명 탕화살 해가지고 뭔가에 중독되는 것, 뭔가에 발이 묶였는데 그게 끝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잘 않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에 탕화 걸려 있으면 한 달 정도 걸릴 줄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3년 가더라 뭐 이럴 수 있는 그러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원래 푸틴의 의도는 그 저기 3주 컷 뭐 이런 거죠. 3주 컷, 뭐 3일 컷으로 그냥 수도 키우를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3주 컷이 지금 3년이 가도 지금 끝날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뭡니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컷 하겠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저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망신을 줘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끝장이야 해가지고 위력을 과시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미군 장비 탱크를 갖다 위성으로 연결해서 작동 불능을 시켜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밀려서 쫓겨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푸틴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야 젤렌스키는 내가 손 봤다. 이제 그만 전쟁 끝내자. 그랬더니 갑자기 푸틴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싫어. 나 지금 이기고 있거든. 나 전쟁 계속 할 거야. 지금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축어원지는 이 오화가 축토를 생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미토, 진토, 술토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수렁에 빠진 거야. 이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 오축탕화는 저기 저 냉동식품을 곧장 불에 올린 거와 같은 느낌이에요. 냉동고기를 해동을 안 시키고 곧장 불에 올리면 겉은 타고 속은 아직도 얼어 있고 또 끈적끈적하게 뭐가 막 튀어나오고 그럼
그런 물상이죠. 그래서 오화가 축토를 미토인 줄 알고 댐볐다가 미토는 들이대기만 하면 따뜻해지는데 화생토가 이루어지는데 화생토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화가 다 소진될 때까지 축토가 변하지 않을 축토가 안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주에 축오 원진이 어떻게 걸렸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나를 축오 원진으로 사회의 오화가 나의 축토를 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오화가 사회의 축토를 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서 오화가 축토를 생하고 있는지 일지시지 관계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는 형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유기문, 그 다음에 자미원진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총 몇 가지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이게 원진기문 조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한 뭐 3개, 5개씩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싹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진기문에 대한 전체적인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진은 원망할 원자에 분노할 진자를 써서 자칫 원망과 분노가 유발될 수 있는 에너지, 즉 생극의 흐름이다. 생이나 극을 하는데 원망하거나 이게 뭐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뭐 약 올리면서 이만큼 도와달라고 했는데 요만큼만 주면서 아니면 이거 달라 그랬는데 저걸 주면서 약간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도와줬는데 고맙다고는 안 하고 보따리를 내놔라 뭐 할 수도 있는 이게 물에 빠진 놈을 건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도 어떻게 보면 원진 귀문에 생을 했는데 오히려 뺨을 맞았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원진은 충과 유사한 한 끗 차이의 반대 기운이다. 그러니까 원진 귀문은 기본적으로 생의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생이야. A가 B를 생하는 뭐 목생활을 하든 화생토를 하고 있든 생의 관계가 많은데 그런데 그게 한 끗 차이로 충하고 유사해. 그러니까 뭐 거의 충하고 비슷한데 내가 생을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운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도운 거야? 내 편을 도운 거야? 왼수를 도운 거야? 왼수를 도운 거야, 왼수를. 이게 이제 일명 그 호랑이를 키웠더니 호랑이가 날 잡아먹었다는 둥. 뭐 어디 고아원에서 애를 데려다가 정성과 사랑으로 돌봤는데 그 아이가 폐륜을 저질러서 뭐 우리 가문을 파탄시키고 뭐 나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둥. 뭐 이런 형태들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좀 극단적으로 시나리오를 꾸며 보면. 근데 왜 그런 시나리오를 맡아가지고 왔을까? 제가 가끔 카르마 얘기할 때 소개하는 박진여 선생님이라고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뺨치는 분이 계시는데 박진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두 달 전에 책을 또 새로 5년 만에 내셔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봤는데 또 그분 인터뷰도 요즘에 유튜브에 좀 나오고 있고 그 유튜브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질문자가 정의도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타로 마스터 정의도 선생님이 박진여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왼수끼리 다시 가족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왼수가 다음 생에서 또 만나고 하는 겁니까? 박진현 선생님이 추호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수 관계 좀 풀라고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왼수 안 만나면 안 됩니까? 왼수 관계가 풀리면 다음에 안 만나겠죠.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불교 설화에 보면은 그 지금 남편 다시 안 만나고 싶으면 잘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잘해줘라. 그래야 다시 안 달라붙는다. 한쪽이 아쉬우면 또 달라붙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 원진기문은 그래서 그 박진현 선생님 말에 여기다 차용을 하자면 이번 생에 내가 좀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면 내 운이 더 좋아지겠구나. 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내 팔자가 뭐 화나고 분노하고 억울할 일이 가득한 저주받은 팔자구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번 삶의 미션 중에 하나가 뭔가 어떤 전생에 서로 간에 뭐 주고받을 게 있는 즉 빚쟁이 관계, 뭐 억울한 일이 있는 채무 관계가 있는 카르마적 채무가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도우면 되겠구나. 근데 이왕이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뭐 고아원에 기부도 좀 하고 내가 좀 손해본다 싶어도 뭐 직원 좀 도와주고 일은 내가 했는데 칭찬은 다 제가 받고 제가 승진하고 막 제가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래 뭐 너 잘 돼. 난 또 내가 또 하면 되니까
이런 저 대인배 쿨한 마음으로 그게 일종의 복을 베푸는 거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훌륭해요? 복을 베푸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내가 복을 베푸는 사람이 내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면 그냥 복을 받는, 물론 그 밑에 복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겠죠. 내가 풀지 않으면 나한테 풀려고 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 나한테 풀려고 오는 사람. 너 전생에 내 거 가져갔지. 내 이번엔 네 걸 뺏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원지는 충과 유사한 한 끗 차이 반대 기운, 충의 성향도 일부 가지면서 생극 관계도 가지고 있다. 왼수를 도와라. 그래서 풀어라. 약간 그런 관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연과 선연은 서로 음양의 관계처럼 서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 음양하고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낯이 있으면 밤이 있고, 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뭐 추운 게 있으면 더운 게 있고. 자, 이거는 사실 수박 겉핥기예요. 음양의 진정한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게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있으려면 저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것도 필요한 거구나. 결국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였어. 성인군자 한 명 만들기 위해서 악인이 있는 거고,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악이 필요한 거고, 악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선도 없어진다고. 세상은 중탕이 돼 버리는 거야.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런 거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의 그 나라였는데, 전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세계 1위의 행복지수 1위 하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그게 이제 유엔에서 세계 1위 나라로, 행복지수 1위 나라로, 그게 한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로 그 한국에도 뉴스가 많이 났었죠. 북한이 아니고 부탄 해가지고 히말라야의 국민소득 무슨 300불인가 200불인가 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진짜 우리나라 60년대 분위기로 살고 있는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높더라.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국왕이, 거긴 또 전제군 주제예요. 이 국왕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그 우리 세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행복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그 행복청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신경을 써줘서 뭐 스마트폰도 보급하고 교육열도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또 조사를 했답니다. 행복도 조사, 전 세계 행복도 조사. 그랬더니 1등이었던 부탄이라는 나라가 50 몇 등으로 추락을 했대요. 2등도 아니고 50 몇 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열차게 국가 예산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뿌렸대. 그런데 그 다음에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70 몇 등인가 80 몇 등으로 밀려났답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해외 석학들이 데려와서 연구를 했더니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된 거야. 히말라야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가지고 부탄 사람들이 이제 딴 사람 어떻게 사나 봤더니 내가 그 집꼴로 살았구나. 이게 뭐를 통해서 밝혀진 거야? 드디어 히말라야에 음양이 보급된 거예요. 그게 음양이 간 거야. 음양이 이제 비교하게 된 거야. 음양. 그동안은 다 그 모양 그 꼴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행복한 줄 알고 살았어. 요만큼만 행복해도 행복해서 쟤네들은 2끼 먹었는데 나는 3끼 먹었다. 이러면 행복했다고. 쟤는 22살에 결혼했는데 나는 21살에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복했는데, 이야, 이게 집단으로 가난해진 거야. 이게 자기들끼리 비교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랑 비교를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그게 음양 법칙이지. 사실 그게 음양 법칙.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악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대상. 그렇게 치면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건가? 되게 높은 차원으로 보자면 그게 지금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음양의 법칙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형, 원진, 귀문, 파, 해 등은 합과 충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발생한다. 합과 충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이거 음악의 코드, 화성법으로 비유하자면 그 음악의 원리인 화성법에는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가 있는데, 메이저 코드는 밝은 화음 느낌이 나고 마이너 코드는 좀 슬픈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좀 슬픈 음악들은 대체로
마이너 코드 위주로 코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기쁘고 밝은 노래들은 대체로 메이저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코드로만 음악을 만들면 그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찬송가하고 동요가 만들어지고요. 마이너 코드로만 음악을 만들면 장송곡, 뭐 서정곡, 뭐 슬픈 곡 이런 곡으로만 만들어지는데 요즘 현대곡은 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적당한 메이저와 적당한 마이너 코드를 섞었는데 메이저와 마이너의 중간 어디 들어있는 코드들이 뭐 9 코드, 7 코드, 디미니시 코드, 뭐 하프 디미니시 코드, 뭐 중간중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중간 음계들인데 걔네들이 약간 불협화음적인 느낌이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형, 원진, 귀문, 파, 해인데 다 독특한 자기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되게 중성적이면서 밝았다 어두웠다 중간적이었다 밝았다 어두웠다 중간적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 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동요, 뭐 학교 교가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단순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만들어주 즉 흑백의 운명이 아니라 오색 빛깔, 무지개 빛깔의 칼라 빛깔로 만들어주는 작용들이 바로 형, 원진, 귀문, 파, 해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용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완전한 합도 아니고 완전한 충도 아닌 그 중간이야. 왜? 충하고 비슷한데 생하고 있어. 오, 신기하지 않아요? 왼수를 생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마약상인한테 돈을 주고 그 마약을 받고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 마약을 나한테 파는 애는 왼수잖아. 나한테 그런 거 팔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걔를 돈을 주면서 먹여 살리고 있고 둘은 서로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 뭐 이런 기기묘묘한 관계 같은 경우도 일종의 원진기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좀 모험적 성향을 가진 영혼들이 이번 지구별 체험을 그 흑백으로 만들지 않고 총천연 칼라로 만들고 싶을 때 이 원진기문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조절하고 가감해서 써야 하는 에너지 간의 조합이다. 합충, 생, 극이 모두 섞여 있으니 사랑이 원망으로, 원망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속단을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 원진기문은 자칫하면 이게 착각이나 오해, 원망의 인자로 작동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작동하면은 그런 형태로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속단을 조심하고 생사람을 잡지 말자.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죠. 원진기문이 사주에 한 개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있는 사람도 있고 최대 세 개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인미기문에 이뉴 원진에 자유귀문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어. 한 세 개까지 있는 거죠. 네 개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서 귀문이 한 개 정도 있으면 그냥 표준 정도, 그냥 정상적 범주고요. 두 개 있으면 좀 많은 거고요. 세 개 있으면 매우 많은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사주에 귀문이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되는 귀문 중중 사주를 보면은 신기 있다, 뭐 똘기 있다, 4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자기 능력을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은 마구 촉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감, 직감, 신기, 촉 이제 비슷한 말이죠. 영감이나 직감, 직관 요거는 좀 긍정적 표현이고 뭐 촉, 신기 이런 건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어떤 표현이죠. 뭐 말은 같은데 그럼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꿈에서 남편이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는 그날부터 막 남편 너 바람 폈지. 너 바람 필 거지? 너 지금 딴 년 만나고 있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연락이 안 되는 아무개에게 막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막 이상한 상상이 나오면서 너 지금 내 전화 안 받아 하면서 막 100통을 갖다가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그 직관이나 직감이 오남용되거나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군사력이 훌륭해. 근데 군사력이 그 나라에 좋은 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그 군사력을 활용하는 정권이 나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정권이 좋아. 그러면 자기 나라도 튼튼하게 잘 지키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를 뭐 구원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나쁜 정치인이 그 군사력을 만약에 전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이웃 나라를 침공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막 그걸로 막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거나 뭐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뭐 다른 나라의 무언가를 뺏어오거나 약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 이 원진기문이 많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직감과 직관 능력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건전하고 올바르면은 이 능력이 매우 능력 있는 직감 영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영감 직감이 강한 사주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든가 비관적이라든가 세상에 염세적이라든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이 능력이 되게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양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개운, 운을 좋게 만드는 것은 마음 다스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배려, 상대를 이해, 원망과 오해를 조심, 속단하지 않기, 모순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일에 집중하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민하고 부정적이며 직관이 발달했는데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돌고 하는 일이 없어.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자, 이웃하고 시비 붙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간 많은 사람. 시간 많은데 나랑 시비 붙었어. 근데 난 지금 바쁘거든. 큰일 난 거야, 이제. 그 사람은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걸 거고, 나는 일해야지. 그 사람이 소송 걸면 또 가서 대응해야지. 막 뭐라고 또 뭐 항의하고 다니면 나도 그만큼 쫓아가서 나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원진기문이 부정적으로 펼쳐졌는데 사람한테 집착을 하면 이게 애정사에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고, 남녀 관계 또는 배우자 관계 또는 직장에서 누구하고의 뭐 원하는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은 대체로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면 그가 내 뜻대로 좀 행동해 주길 바라는데 내 뜻대로 행동해 주지 않을 때, 뭐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식이 좀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맨날 15등을 한다. 그러면 15등 하는 자식도 내 자식이요 해야 되는데 안 돼. 12등 해야 내 자식이고 15등은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왜 얘가 공부를 안 하나요? 왜 너 성적이 왜 이런 거야? 이것들 중에 사람에 대한 집착이죠. 남편이 왜 생활비를 이거밖에 안 갖다 주나요? 우리 시어머니는 왜 자꾸 나한테만 일을 시키나요? 뭐 이런 것들도 내 뜻대로 안 벌어지는 건데, 왜 남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남이 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 가족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나? 뭐 그거 아니잖아. 그러지 않더라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라. 건전한 목표에 그 힘을 발휘하면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다. 그래서 원진기문을 잘 쓰게 되면 예술, 연구, 발명, 학문, 아이디어, 종교, 철학 이런 데서 놀라운 능력을 발현한다. 자, 원진기문의 키워드는 천재적, 엉뚱함, 4차원, 신기, 똘기, 근성, 집착, 애증, 오해, 원망, 모순, 변태. 그 다음에 종교, 철학, 활인성, 영성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다. 자, 원진기문을 표현한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것. 미운데 사랑할 수밖에 없다. 싫은데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데 밉다. 싫지만 놓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원진기문의 물상이에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거죠. 가령 오래간만에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내가 좋아하시는 된장국을 끓여주셨다. 근데 어머니는 꼭 내가 넣지 말라고 하는 고수를 된장국에 넣으신다. 그러면 이제 이 된장국은 먹어야 하나? 고수 때문에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것. 놓기는 아깝고 먹자니 고수가 싫고 남편이 이러이러이러한 점은 좋은데 이러이러한 점이 싫어. 이혼을 할까? 참고 살까? 이혼을 할까? 근데 이거는 놓기 싫고 근데 요건 또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원진기문적인데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늘상 일어나는 일. 일은 싫고 돈은 필요하고 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진기문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이 한 개만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고 우선 인목에 연관된 인유원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유원진의 원리는 이 인목은 원진과 기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원진은 인유고 귀문은 인미예요, 인미. 근데 이 둘 다 둘 다 공통점은
충하고 한 끗 차이라는 뜻이죠. 인목을 기준으로 충이 누구예요? 인목을 기준으로 인목의 지지충은 신금인데 요 신금의 앞뒤에 붙어 있는 애들이 유금하고 미토죠. 그러니까 인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오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목하고 신금은 이 정면 충돌을 해서 한쪽을 비워버리게 되니까 인목의 기운을 쫙 빼버리는 신금. 근데 얘는 유금이야, 유금. 그러니까 아직 신금이 아닌 거야. 신금이 아니거나 아니면 신금 상태를 지났거나. 그렇죠? 보통은 신금 상태를 지난 거죠, 유금은. 그리고 요 미토는 현재는 화의 영역에 있으면서 모습도 토의 기운을 갖추고 있고 아직 지장간에 금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요 미토가 한 단계만 더 진화를 하면은 갑자기 신금으로 확 변해버리네. 이게 뭡니까? 애벌레인 줄 알고 이렇게 예쁘다 하고 키웠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나방으로 변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나는 나방의 꽃가루가 너무 싫어.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 신금을 사이에 두고 요 인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금이나 미토를 보면 경계경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진기문은 경계경보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 민방위 훈련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 자주 했잖아요. 매달 15일이면 사이렌이 울리면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그 경보가 두 개가 있죠. 경계경보, 그 다음에 공습경보. 이 경계경보는 북한의 비행기가 지금 날아올랑 말랑 하고 있다, 주의하라. 근데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도 있다. 이게 경계경보고 경계하는 거죠. 공습경보는 날아와서 지금 폭탄 떨궜다가 이제 경계경보죠. 그래서 보통 이게 공습경보죠. 그러니까 인신충이 공습경보고 인유원진이나 인미기문이 경계경보예요. 태풍이 올 때도 태풍주의보가 있고 태풍경보가 있어요. 태풍주의보는 지금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근데 태풍경보는 그냥 우리한테 왔다, 이건 거죠. 이 주의보야, 주의보. 인목 입장에서는. 자, 근데 그러면 얘가 한 끗 차이로 신금이면 안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지장간에서 암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장간에서. 그래가지고 요 유금의 지장간인 신금과 요 인목이 중기로 품고 있는 인목의 미래 비전, 인목의 미래 비전이 병화예요. 나는 지금 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불이 될 거예요, 화가 될 거예요 하고 있는 이 인목의 미래 비전과 유금의 성분 중 하나인 신금이 병신합을 하고 있으니 요 인목이 유금과 지장간 암합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게 되었다 같은 거예요. 사주에 인목이 있고 유금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6월에 갑인일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6월 정관에 갑인일주가 있어. 그럼 인유원진이니까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나쁜 게 아니라, 유금은 정관 직장이잖아. 그럼 내가 가서 일해야 될 곳이죠. 그리고 말 들어야 되잖아, 정관인데. 근데 갑인의 기본 성향은 아무도 날 간섭하지 마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갑인이잖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다. 인목은 자유롭게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인데, 유금은 그러지 말고 직장 조직의 룰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건데, 이 둘이 절충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50%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50%는 회사 일 열심히 할게요. 직장 가서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집에 와서는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자, 이런 형태로 정관적인 행동과 걸록적인 행동이 이게 적당히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신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 활동할 때는 개인 활동이 안 된다는 거고, 개인 활동을 하려면 조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야. 제가 한의사가 되기 위해 제 꿈을 펼치고 싶은데 그럼 직장을 그만둬야겠군요. 뭐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제 인유원진이면은 제가 한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럼 일단 직장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틈나는 대로 고시학원을 가셔가지고 수능을 다시 보시죠. 뭐 이런 게 절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유원진은 나빠요가 아니라 인유원진은 절충, 금기운과 목기운이 절충인 거지만, 만약에 상태에 따라서 유금이 다시 신금으로 역행할 경우에는 절충이 안 될 수 있음이라고 이제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인목이 유금을 만나는 원진은 인유원진이다. 금극목의 관계인데, 금극목,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인데 원진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얘와 얘는 그 서로 간에 유정한 금극목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인신충은 무정한 금극목의 관계로 보니까 사정 없이 금극목하는 거고 인용 원진은 사정 봐가면서 양해해 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금극목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물상론으로 이제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를 이제 물상론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목을 나무로 보고 뭐 금을 뭐 바위나 도끼로 보는데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이지 목이 나무다가 아니거든. 근데 이걸 너무 나무로 비유를 하시면 어떤 식 잇목은 도끼로 때려야지 넘어지지 유금 따위로 긁으면 승질만 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아니 뭐 표현법이 뭐 그래? 뭐 유금으로 긁으면 승질 나고 도끼로 찍으면 말을 잘 들어? 누구 기준에서 난 그런 거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인신충은 금아니면 목 둘 중 양자택일인 거고 인목과 유금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절충인 거예요. 절충이기 때문에 확실한 목도 아닌 것이고 확실한 금도 아니야.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짬뽕도 먹고 싶어.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충인 거고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고 싶어서 짬짜면을 시켰어. 그랬더니 짜장 반, 짬뽕 반 한 그릇에 담겨서 나왔어. 그랬더니 뭔가 짜장도 다 먹은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짬뽕도 맛만 먹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두 개를 절충했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뭐 둘 다 충분히 먹지를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는 놓고 하나는 얻는 거죠. 이걸 장점으로 보면 좋은 일이고 단점으로 보면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유원진은 원진기문의 물상을 취하고 있어서 유금이 다시 신금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서로의 금극목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암합을 통해서 유정하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느슨한 통제라고 저는 표현해요. 금극목이 만약에 이게 정관이고 이게 비견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느슨한 통제 정도가 되겠죠. 절충적 통제. 절충적인 극 정도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장간에서 병신 암합으로 연결되어 타협적, 절충적 금극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장간에 신유와 함께 있어 충과 합이 빈번히 변화하면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지장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유금의 지장간이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는데 요 신금하고는 잘 맞는데 가끔 요 경금이 또 와서 세게 때려요. 또 이게 저기 직장 생활에 대한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들 보면 있어. 그 암흑의 부장님이 계신데 이 부장님이 직장에서는 이게 막 직원들을 되게 쫙. 근데 또 그러고 나면은 또 직원들을 불러다 퇴근 후에 소주집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친목을 다져.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는 또 막 쫙. 그리고 또 한 두어 시간 지나면 내가 아까 전에 회의 시간에 내가 너무 많이 짰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 얘기야. 기분 풀어. 내가 안 했으면 부장이 할 뻔했어. 그래서 내가 미리 커버해 준 거야. 그럼 보통 이런 경우가 이게 뭐죠? 이게 약간 밀당 같은 느낌인데 합두되지만 가끔 경금이 와서 때리기도 한다. 이런 관계로도 봐야 되죠. 이게 저 사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지장간에 신금, 경금, 신금이 같이 들어있어서 충과 합이 빈번히 변화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뭐 샘플로는 이런 형태들이 볼 수가 있죠. 제가 예로 들었던 뭐 6월의 갑인일주, 뭐 6월의 병인일주, 뭐 6월의 무인일주, 6월의 경인일주, 6월의 신유일주 다 있죠. 여기서는 이제 십성을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십성. 자, 원진기문이 무슨 십성간에 나타났더니 정관, 비견간에 일어났어. 근데 이게 일지에 있는 나야. 그러면은 사회의 정관격 사주, 갑인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주체성 있게 살고자 하지만 사회의 유금 정관에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충적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직장 가서는 직장 생활 잘 지키고 나의 개인적 영역에 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청년 시절에는 직장 생활에 주력을 하고 중년 생활에는 직장과는 조금 떨어진 나의 독립적 활동을 준비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가끔 사주에 보면은 이런 형태, 간여지동으로 돼 있는데 월지하고 충으로, 관성충으로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에는 평관 같은 거 걸려 있고
일주에는 간여지동으로 딱 위아래 기운이 간여지동으로 돼 있는 비견겁제로 돼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직장에 가면 평관이나 정관적 룰에 따르고 하지만 나의 주체적이고 독립적 어떤 행동 규범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인데 이런 케이스들은 나의 개인적 자아 실현성과 가치관과 내가 속한 조직의 개인 실현성과 주체성이 같을 때 최고의 효율을 냅니다. 가령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요. 나는 해병대 장교가 되었다. 그랬더니 해병대에서도 역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파수꾼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잘 맞으면 사주에 충이 걸려 있어도 되게 열심히 아예 자발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독립자립성을 가진 사주가 사회에 관성하고 충이 부딪히잖아요.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변질됐을 때, 즉 나는 나라를 지킬 거야 라고 했는데 뭐 나라가 변했다든가 갑자기 내가 네덜란드의 장교인데 갑자기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독일이 네덜란드를 일주일 만에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군들이 네덜란드 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군으로 편입하든지 내 손에 죽든지. 이게 폴란드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장교들이 독일군으로 전향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아우지로 끌려가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럴 때 이런 일주들은 어디로 간다? 날 아우지로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아유 그래 뭐 니들이 월급 더 많이 주면 내가 글로 가지.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자기 주체성을 갖는 형태, 자기 가치관과 조직의 가치관이 같으면 능률이 매우 오르고 조직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경우 만약에 한쪽이 변질돼서 충돌할 경우에는 내 소신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십성을 대입을 해서 보면 만약에 병인일주다 6월에 병인일주다 그러면은 지금 뭐하고 뭐가 원진기문이냐면은 편인과 정제 제극인으로 지금 이 귀문이 난 거죠. 제극인. 그러면은 이거는 나의 생각이고 이거는 현실과 돈이죠.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내가 살아가는 정제적 환경에 일명 괴리가 좀 있는 거죠. 이 병인일주 자체가 약간 꿈을 꾸는 듯한 미래의 꿈을 향해 올라가는 장생일주인데 이 장생일주가 이 금의 사회면 좀 냉혹한 금전에 의한 이미 짜여져 있는 칼 같은 숙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면 유금에 예리한 사회에서 인목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재성사회에 인성 제공하는 사람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재성의 사회에 인성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근전재물이 관련된 곳에 나의 지식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든가 기획적인 일을 한다든가 뭐 부동산, 투자, 증권, 개발, 뭐 재극인적인 직업들 아니면 뭐 각종 기획, 창의력, 아이디어, 뭐 웹툰, 뭐 작가 이런 형태의 그 자신의 생각이 곧장 돈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작적, 아이디어적 이런 활동을 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봐요. 무인일주가 6월생이다. 그러면은 상관이 대살하고 있는 형태죠. 이거를 상관이 평관을 맞닿아 있으면 상관대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상관이라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이거를 다루거나 관리하는 나의 평관적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관과 평관이 같이 있으면은 상관을 실무 능력으로 보고 평관을 내 계급감투 지위로 봐요. 그러면은 상관에 기준한 평관, 상관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월지가 커요, 일지가 커요. 월지가 힘이 세요, 일지가 힘이 세요. 당연하죠. 월지 안에 일지가 들어있는 거니까. 사실 이 사주는 6월의 사회에 인목이 들어있는 거라고. 6월의 인목이라고, 6월의 인목. 6월의 환경 속에 인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상관과 관련된 감투를 쥐고 있거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경우고 이렇게 상관대살이 바로 밑에서 일지하고 월지가 붙어 있으면 실무 능력을 갖춘 감독자 내지는 실무 능력을 갖춘 간부 이런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가지고 있는 사주가 식상도 같이 가지고 맞닿아 있으면 보통은 그 해당 실무 능력을 마스터한 군인으로 치면 그런 거죠. 어떤 장교가 와서 너 이거 훈련해봐. 부하 직원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장군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장군이 더 잘해. 장군이 총을 더 잘 쏴. 야 나도 식상 쎄. 이런 니들만 하는 줄 알아? 내가 무식상인 줄 알아? 뭐 이런단 말이지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식상이 재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재주를 함부로 안 쓴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요거 좀 무시무시한 관계죠. 이게 지금 겁재와 편재를 절충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겁재를 기반으로 한 환경에 내가 올라서서 내 재물활동을 하면서 이 재물활동의 성과를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겁재들과 공유하고 있는 형태니까 이걸 안 좋게 표현하자면 돈 벌어서 남 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인맥을 통해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쉐어하는, 공유하는,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죠. 가령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냈어. 근데 이 휴대폰 대리점을 나 혼자 팔면은 수입이 요만큼인데 이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개인 사이버 영업 대리점, 무점포 영업하실 분 해서 그 뭐 젊은 학생들이나 주부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내가 도매가로 휴대폰을 줄 테니까 너 친인척들한테 휴대폰 바꾸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휴대폰 팔아. 그러면 너희들에게 마진을 얼마 줄게. 이게 지금 누구를 동원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겁재를 동원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을 겁재들과 나눠주거나 쉐어하고 있는 형태죠. 그렇게 쓰면 이사주가 매우 유리해지는 환경이 되죠. 근데 이게 동계산을 잘못하거나 사람 다루는 수완이 내가 능력이 떨어지면 여차하면 적자, 마이너스 이런 거 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20대 때 청소년 수련원의 교육대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즌 제로 여름 캠프에 이 교관 선생님, 케빈 선생님들을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한 30명을 모은 다음에 한 달 동안 수련원에서 교육을 해. 그러면 그 유치원 캠프를 하게 되면 1인당 교육비가 1,000원씩 떨어지는데 그 1인당 1,000원씩 1박 2일 동안 돌봐주는 비용이 하루 1,000원, 이틀에 2,000원. 참 그 당시에는 정말. 아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행사 주최 측에서 이 교육 운영을 한 나한테 이제 목돈을 줘요. 한 뭐 1,2천만 원을 이렇게 딱 줘. 그러면 함께 일한 30명의 케빈들과 이제 그 돈을 나눠야 돼. 그러면 30명의 케빈들이 다 너는 며칠 날 일했어. 넌 30일 일했어. 넌 25일 일했어. 너는 일주일 일했어. 넌 3일 일했어. 너는 무슨 역할 맡았어. 너는 무슨 역할 맡았어. 해가지고 돈을 다 떼주고 남은 돈이 내 돈. 이죠? 안 남을 수도 있어. 지금도 난 어이가 없는 게 내가 26살 때 양평 파라다이스에서 캠프 대장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 다 떼어줬는데 평균 나눠준 돈이 한 7, 80만 원씩 나눠줬거든요. 난 얼마 남았냐면 40만 원 남았어. 40만 원. 기름값도 안 나와. 장비값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뻘장사를 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요런 사주들이 요 계산기를 잘못 돌리거나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이게 인심 후하게 나눠주면 내 몫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 겁재랑 재물을 쉐어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관하고 재물을 쉐어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관성일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오화일 수도 있잖아, 오화. 그럼 인오합. 사화일 수도 있잖아, 인사형. 이게 오화잖아요. 그럼 이게 관을 기반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 내 개인 장사를 하는 건데, 요런 형태들이 학교 안에 카페 운영하기, 병원 안에 약국 운영하기, 뭐 그런 거 있잖아. 백화점 안에 음식점 운영하기, 또는 백화점 안에 의류 매장 운영하기. 그게 관을 끼고 사업을 했는데 수익금 엄청 많이 주죠. 요 지하철역 상가들이 그 입찰을 걸어가지고 그 가게당 난 얼마씩을 지하철 공사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가게짜리를 주는데 그게 되게 비싸요. 물론 더 많이 버는 매장들도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수익성 떨어지는 곳에 가서 지하철 공사에 한 달에 월 임대료 400만 원씩 주고 났더니 자기 남는 게 없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비겁하고 쉐어하는 케이스, 관성하고 쉐어하는 케이스,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관에서 장사하면 유리하잖아. 학교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카페를 운영할 수 있고, 이 큰 병원에서 나만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이 큰 백화점 내 한식집은 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보장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자, 인유원지는 이게 하다 보니, 돈을 나눠주다 보니, 내가 내 돈을 겁재들한테 다 뺏기는 것 같아. 이런 오해, 원방, 집착이 생길 수 있음. 이런 형태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인유원진이 상관, 평관으로 생기면 요 내 아래 것들, 상관들이 자꾸 나를 좀 무시하고 가끔 나한테 덤비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 돈 때문에 내가 내 꿈과 현실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신과 정인이 걸려 있으면 인성은 내 공부 배움 자격이고 식신은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인데 귀문이니까 이제 살짝 뒤틀려 있죠. 살짝 뒤틀려 있죠. 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면은 소림사 주방장이라 그러는데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웠는데 소림사에서 정통 무술을 배우고 딱 무술가가 되겠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딱 내려왔더니 무협 시대가 다 끝난 거야. 세상이 너무 평화로운 거야. 무술로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배운 칼질로 요리를 했다. 그게 소림사 주방장이에요. 그게 소림사 주방장. 그 가끔 그 코미디 영화에서 흔하게 나오는 클리셰가 그 아주 흔하게 나오는 클리셰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첩보 요원이 그 주부가 돼가지고는 내가 왜 이렇게 칼질을 잘하지? 하고 막 그냥 막 엄정화가 막 칼을 확 던지니까 막 표창이 탁탁탁 걸리고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 잡으려고 칼질을 배웠는데 그걸로 집에서 요리를 너무 잘하더라. 뭐 칼국수집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형태들이 배운 건 이건데 기술로 표현하는 건 약간 변형돼서 표현될 때 원진기문으로 살짝 왜곡돼서 표현될 수 있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죠. 그 미술을 정통 미술을 공부한 분이 그 어떤 미술가가 아닌 약간 다른 쪽의 위조 지폐를 그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약간 뭐 변질됐다든가 뭐 컴퓨터 기술을 배운 사람이 그걸로 무슨 뭐 해킹 기술로 다른 쪽으로 쓴다든가 약간 이런 형태가 인성과 식신이 살짝 변형될 수, 이게 긍정적으로 변형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유원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인미기문, 묘신기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더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